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보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현황과 이슈를 다루는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보라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돌봄과 돌볼 권리의 균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보라의 진행을 맡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에 재직 중인 김보영이고요. 저는 사회서비스 정책, 전달책의 지역사회복지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돌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초대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의 이혜진입니다. 저는 주로 1차 의료, 의료돌봄 연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택의료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입니다. 저는 주로 노인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돌봄과 돌볼 권리의 균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먼저 돌봄 위기를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특히 그동안 전통적으로 돌봄을 담당해왔던 이제 가족들이 점점 1인 가족으로 재편된다든지 돌봄을 전담해왔던 여성들이 이제 성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진출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변화들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어떤 이런 혈안 중심의 어떤 돌봄을 감당하던 구조가 이제는 뭐 친밀감과 같은 다른 대안적인 관계로서 이제 대체되지 않고 점차 이제 개인이 고립화되고 단절화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돌봄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또 돌봄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역들은 점차 이제 축소가 되고 고립화돼서 앞으로 이제 돌봄의 위기들은 이러한 효과들이 서로 상승이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급증할 거라고 더욱더 위기가 심화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보영 교수님께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혜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김보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돌봄이 필요하기 전에 어떤 건강 문제를 겪고 그 건강 문제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수준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건강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재활이라든지 여러 서비스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돌봄 필요자로 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재택의료라든지 여러 재가 서비스들이 서비스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진 교수님께서는 주로 돌봄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용호 교수님께서는 돌봄 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돌봄 위기를 돌봄 공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전통적으로 많이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등인데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나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또는 제공기관이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돌봄 위기의 가장 큰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고립, 은둔, 이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한 대상들이 이제 기존의 대상이 아니었던 청년과 중장년이 이러한 고립과 은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서 돌봄의 위기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다양한 관점에서 돌봄 위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돌봄 위기가 어떻게 더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혜진 교수님께서는 돌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저희가 생각하는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봄으로 이행하기 전에 진입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기능 상태를 유지하고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나 영양 공급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가 거주자 측면에서는 대상자 중심으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재가 서비스, 수시재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서 집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에 있으신 분들께는 유니트 케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내 집처럼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의료랑 돌봄이 또 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의료와 돌봄의 연계 모형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반적인 돌봄에 대해서 인력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이 돌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일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의료 연계 통합 돌봄과는 별개로 또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통합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효 교수님, 이 지자체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 지역의 고유한 여건에 맞게 이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제주도 같은 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고유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장애인, 중장년, 고리분들의 대상자까지 아주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그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 돌봄과 관련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김보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 주신 것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지역 중심의 이제 돌봄 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가 그러한 사업들을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추진 의지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수준에 있다는 거는 참 우려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같은 경우에 2026년에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229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아직 시범사업을 13개밖에 안 하고 있고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될지 우려스러운 거고요. 이제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이제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매우 이제 중앙 집권적인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체계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이미 앞서 얘기한 대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까지 합친다면 우리나라 총 돌봄 지출 수준은 OECD 못지않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체계는 아직 그 추진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돌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정책 여건들이나 또 상황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5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돌봄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르신들일 텐데요.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돌봄과 관련된 정책 전환의 방향이나 돌봄 서비스의 혁신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일까요? 전영우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서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돌봄 체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노인 장교양보험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장교양보험은 노인의 10%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현재 서비스의 종류가 방문 요양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방문 재활 서비스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런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은 신규 급여화해서 확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한 공급 주체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제공 기간이 없거나 아니면 제공 인력이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제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들이 서비스의 품질 저하나 여러 가지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진입관리와 진입한 제공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퇴출 기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진 교수님께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주요한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반부에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의료에서 돌봄으로 이행하고 또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퇴원 환자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퇴원할 때는 젊은 분들은 건강 상태가 다 좋아지고 기능 상태가 다 좋아져서 집에 가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질병 자체는 나았지만 여전히 기능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로 집에 가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의료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사실 집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의 개입이 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분들이 집에 가셨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4년 3월에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2년간 유예되면서 이제 26년도 3월까지 시행되는 시점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또는 누구나 돌봄 수요를 가진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교수님,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돌봄의 가치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돌봄을 굉장히 주변적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해 왔었는데 사실 돌봄은 모든 인간이 생애 어느 순간이든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 관계의 또 중심, 또 핵심적인 것이 또 돌봄이기 때문에 돌봄을 이제는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중심적인 가치로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우리가 보다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 사회 심리학자가 이 돌봄, 즉 관계를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것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도 정책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러한 과업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혜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계속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영어로는 의료도 케어고 돌봄도 케어인데 의료적인 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도의 서비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료돌봄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의료돌봄 연계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료법에서는 재택의료도 불법이고 방문간호도 불법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건데요. 이런 법적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의료돌봄 연계는 말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의 마지막은 결국 임종이 되는데요. 저희가 임종기에 대한 돌봄은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 누구나 내 집에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의 돌봄은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는 생애 말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효 교수님께서는 뭐 공론화라든지 아니면 이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돌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재정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확장적인 그러한 복지 정책으로 적극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체계들을 한층 더 고도화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기존의 청년과 중장년들을 위한 돌봄 체계는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새로운 돌봄 체계를 전국 단위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전 지자체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큰 틀에서 지방 분권화에 의해서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가 자기의 고유한 여건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돌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분께서 돌봄 체계 또는 돌봄 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누구나 돌봄 수요를 가지신 분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 또 지속 가능한 돌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돌봄과 돌볼 권리의 균형, 특히 우리나라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김보영 교수님께서는 뭐 아무래도 돌봄 인식에 대한 전환도 중요하고 또 지자체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이혜진 교수님께서는 보건의료 분야와 연계 부분, 특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부분, 또 마지막에는 임종과 관련된 의료 연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중앙이든 지방이든 이 돌봄 체계를 만들고 보건의료 분야와 연계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좀 돌봄의 대상을 뭐 어르신들의 돌봄 수요가 가장 크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청년이나 중장년까지도 확대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돌봄과 관련된 이슈는 아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현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돌봄을 이야기할 때 그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결국에는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그동안의 가족 구조에서 가족들이 담당해 왔던 부분을 얼마나 공적인 체계로 전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담을 가지고 계셨던 가족들의 어떤 그 돌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아마 독자들께서 이 돌봄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봄과 돌봄의 권리, 돌볼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공동의 책무입니다. 모두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